MRI 보니까 디스크 2개는 심하게 터져 있고 하나는 거의 터질랑 말랑 하고 있다. 수술을 권유를 하셨어요. 터진 게 있으니까 잘라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이 환자분 디스크 파열이 아주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한 마디 파열이 아니고 척추 2마디에서 아주 극심한 파열이 있었는데요. 저희 목걸이는 이렇게 극심하게 파열된 디스크 환자일수록 훨씬 치료도 잘 되고 또 터진 디스크 자체가 흡수가 잘 된다고 계속 설명드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세한 것은 MRI를 보시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4세 남자 환자분 MRI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는 MRI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하게 터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인이 보셔도 아실 정도로 2마디가 아주 심하게 터졌고 여기도 약간 밀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잘라서 본 단면이 이건데요. 왼쪽으로 많이 밀려 나와 있죠? 이 한마디만 해도 상당히 많이 밀려 나온 겁니다. 파열돼서 왼쪽 다리가 저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디 보시죠. 4번 5번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예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밀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파열된 경우를 보는 건 참 드문데요. 거의 신경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약간 하얀 부분이 남아있죠. 이게 환자의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증상이 왼쪽 다리 증상입니다. 왼쪽 다리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방사통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디스크가 왜 터졌냐? 24살이신데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3마디가 벌써 퇴행돼 있죠. 나이에 맞지 않게. 군대 때도 아팠고 최근에 중량 스쿼트,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디스크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다리가 이상한 걸 느끼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터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심하게 터져 있으면 어느 병원을 가든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심하게 터졌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터진 걸 가지고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느냐? 특히 사호번 같으면 신경 다발이 아예 다 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눌리면 대소변 장애나 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대소변 장애와 다리의 마비를 동반하는 걸 마미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소변 장애, 특히 대변과 소변이 아예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이 새버린다. 그거는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소변 장애가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대변이나 소변이 마려운지 잘 모르겠다. 그 정도는 저희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목에 마비가 생겼다. 그래서 조카수가 생겼다. 풋드랍이 생겼다. 뒤꿈치로 설 수가 없다. 아니면 까치발을 할 수 없다. 이런 마비 증상은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하지 않는 유일한 건 마미 증후군 중에서도 아주 심한 대소변 장애. 대변과 소변이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데 줄줄 새버린다. 이거는 바로 즉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아주 가벼운 대소변 장애 증상, 다리의 마비 증상, 이건 저희가 수술 없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디스크가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파열이 심한 분들은 저희가 훨씬 더 자신 있게 치료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뭘까요?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치료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파열이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너무너무 심하게 아픕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죠. 이분도 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모든 디스크 환자분 증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좀 앉으실 수는 있었어요.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들이 일단 앉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누워도 아프고 당연히 일어서도 아프죠. 근데 이분은 오히려 앉는 거는 좀 할 수 있었어요. 눕는 것과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입원해서 한 이틀 정도는 휠체어에서 잠을 잡니다. 누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로 입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을 거면 당연히 입원을 해야죠. 왜냐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통증은 보통 24시간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와서 입원을 하셨고요. 입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쉰다는 겁니다. 쉰다는 게 왜 회복에 중요하냐. 이렇게 파열이 심한 분들일수록 치료가 잘 되는 이유가 이 심한 파열들은 나중에 MRI를 6개월에서 1년 후에 찍어보면 이게 다 흡수돼서 이만큼이 하얗게 다시 여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없어진 게 보입니다. 이 디스크 안으로 재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는 파열이 이렇게 심하면 이물질로 인식되는 거죠.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걸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녹여 없애버리는 겁니다.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와서 갉아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대식세포의 그 식자가 먹을 식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식세포들이 이런 걸 이물질로 인식하니까 다 갉아먹어서 녹여 없애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MRI를 찍어보면 깨끗하게 흡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이런 파열이 심한 환자일수록 치료가 더 오히려 쉽고 더 잘 되냐, 더 역설적이죠. 아주 역설적인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깨끗하게. 두 번째 이유는 이분들은 출근하려고, 공부를 계속하려고, 일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입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해서, 입원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쉬기 때문입니다. 쉬기 때문에. 이게 왜 치료에 중요하냐면 보통 이렇게 파열이 심하지 않고 조금 밀려나온 분들 중에 신경주사 맞고 좀 괜찮은 분들도 있고요. 신경주사 맞지 않아도 통증이 약 먹고 버틸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출근을 하는 거죠.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그래서 아픈 방사통, 아픈 허리, 아픈 다리를 붙잡고 앉아있고 서있고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디스크는 왜 치료가 잘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찢어진 거거든요. 손상입니다. 우리 몸에 손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손이 베면 손상이 회복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찢어진 상처가 붓고 다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면역세포가 해내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상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찢어져서 상처가 벌어져 있는데 날마다 그것을 손으로 다시 벌리고 문지르고 누르고 그러면 그 상처가 치료가 될까요? 손상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리 디스크가 탈출이 됐는데 방사통이 있고 허리가 아픈데 출근을 해서 아픈 허리와 아픈 다리를 가지고 계속 앉아있고 서있고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찢어져서 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찢어져 있습니다. 이 허리를 구부리면 여기가 다시 상처가 벌어지겠죠. 계속 상처를 벌리고 앉아서 우리 몸무게로 누르고 그 다음에 눌려서 신경에 염증이 있는데 여기를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신경의 염증이 가라앉을 틈을 안 주는 거죠. 한 달만 지나면 가라앉아야 될 염증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 심하게 아픈 분들은 몸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자꾸 안 아픈 자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아픈 분들은 본인이 느낍니다. 걸을 때,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본인 몸이 틀어져 있다는 걸. 그렇게 몸이 틀어져 버리면 회복이 잘 되질 않습니다. 흡수돼야 될 디스크도 잘 흡수되지가 않고 가라앉아야 될 염증도 잘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디스크 증상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보존 치료 하신다는 분 잘 들으세요. 보존 치료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6개월, 1년, 1년 반이 지나도록 나는 방사통이 가라앉질 않는다. 계속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 겁니다. 본인들이 아픈 상태로 출근해서 계속 앉아있고 서있고 걸어다니고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고 그럼 몸이 다 틀어져 버리고 이 상처가 치유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열이 심하신 분들은 입원 치료하면 굉장히 치료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흡수도 잘 되고 입원하신다는 건 쉬는 걸 의미하니까 쉬게 되면 몸이 틀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디스크에 손상을 주지 않으니까 손상이 심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몸이 틀어져 버린다고 그랬죠. 그런 거를 계속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고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염증이 가라앉고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입원 치료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원 치료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이분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안 좋았어요. 군대 때도 허리 때문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일과도 좀 지장을 좀 줄 때도 있고 일단은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일하게 넘겼죠. 제가 헬스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PT도 받고 하다가 스쿼트 하다가 디스크가 삐져나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몸이 이상하다? 약간 불편한데 하다가 집에 누워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못 일어서겠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차 부르고 병원으로 바로 갔죠. MRI 보니까 디스크 2개는 심하게 터져 있고 하나는 거의 터질랑 말랑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가장 불편했던 건 누워 있는 것도 안 되고 서 있는 것도 안 되고 살짝에 앉아 있는 정도만 가능했었던 거.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땡겨오고 저려오고 하니까 잠을 누워서 잔다는 것 자체가 안 됐고요. 통증이 제일 아팠고 걷는 것도 거의 할아버지들이 꾸부정하게 걷는 것처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좀 그렇게 걸고 다녔어요. 휠체어 탄 거고요. 주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사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주사가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신 거는 디스크가 완전 터졌으니까 수술을 권유를 하셨어요. 터진 게 있으니까 잘라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비수술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여기 한번 가보면 어떠냐. 근데 제가 그 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라도 해보자 했는데 원장님 오시면은 치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비수술이니까 여기서 해보다가 효과 없으면 수술을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넘어왔어요.
치료가 잘 될 거야. 믿지 않았어. 내가 봐도 이게 치료가 될 만한 게 아닌데 의심도 많이 가는 거예요.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왔죠. 형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긴 하지만 치료 안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하셨어요. 분들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바로 입원하시는 거죠. 바로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보통 한 달 정도 치료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파열된 분들 계속 하루에 4번 5번 허리 주변에 뭉치고 굳어버리고 틀어지려고 하는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침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약침치료, 봉침치료, 다양한 치료로 하루에 여러 번씩 반복해서 치료합니다. 틀어지지 않도록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줘도 바로 다시 뭉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심한 신경학적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1주, 2주, 3주, 4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보통은 이렇게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된 분 오시면 첫 번째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24시간 통증이 있습니다. 1시간도 편한 시간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쉬고 풀어주고 쉬고 아주 부드러운 치료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말 참을 수 없이 아팠던 통증이 이렇게 변합니다. 야, 이제 저녁에는 몇 시간이라도 잘 수 있겠다. 그러면 치료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2주, 3주, 4주 계속해서 뭉치고 틀어져 있는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쉬고 하는 치료를 4주 정도 반복하면 염증이 거의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없어지거나 아주 미약하게 남는 거죠. 이게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4주 만에. 근데 조금이라도 일부 흡수가 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마비 증상도 풀리고 발등이 안 들어 올려진다든가 발 뒤꿈치로 설 수 없다든가 조카수 같은 풋드랍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4주 되면 좋아집니다. 다 좋아질 수도 있고 일부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좋아지기 시작하면 흡수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처 다 회복되지 못한 마비는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4주가 되면 치료가 끝나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희가 훨씬 더 치료가 잘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이 눌려 있고 수액이 튀어나와서 물리적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수술하지 않고 침으로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왜 디스크 파열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디스크 파열이 좋아지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 그런 이유입니다. 디스크 파열은 손상이고 손상은 우리 몸에서 원래 복구돼야 맞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저희 치료라는 건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흡수가 더 잘 되는 거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이 심한 환자일수록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흡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상처가 계속 재손상을 받고 몸이 틀어져 버리고 염증이 계속 만성화되지 않도록 쉬면서 눕혀놓고 계속 근육들을 풀어주는 치료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한 달 동안 치료 받으셨는데 이분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심한 여러 마디의 디스크 파열이 이 마지막 마디를 보면 여기도 조금씩 밀려 나와 있죠. 여기도 좀 터져서 밀려 나와 있고 여기도 더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이 4주 후에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말대로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고 디스크 통증이 완전히 좋아져서 잘 잘 수 있고 잘 누울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돼서 퇴원하셨을까요? 저희가 여기서 바로 이분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의료법상 저희가 치료 결과를 바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의료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치료 후기는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는 여기 밑에 댓글창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분 외에도 수많은 치료 후기들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 파열 환자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홈페이지를 가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이쪽 오른쪽 코너에 보시면 저희 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디스크 파열 치료 후기, 허리 디스크 치료 후기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